안녕하십니까. 성공적 두드림학교 운영을 위한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우리가 두드림학교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은 학습 습관, 동기, 정서행동, 돌봄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지닌, 즉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진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시기가 학기 초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한 달 남짓 관찰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결손이 없는 2학년 두 학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한 친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한 친구는 넘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학습 부진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친구가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재진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즉 재진도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든 학습 부진의 간접적 원인도 있겠죠. 이 친구가 선수학습 기능이 부족해서, 또 경계선 지능처럼 낮은 인지 능력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학습 자체에 흥미를 못 느껴서 학습 동기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교우 관계나 교사 지지에서 문제가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공부 방법이 비효율적이라서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그것이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학습 결손을 일으키는 학습 부진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부진 원인을 한 달 남짓 학생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간단하게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꾹꾹에 가시면 복합적, 다중적 부진 원인을 쉽고 빠르며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제공됩니다. 초등에서는 8종, 중등에서는 3종, 고등에서는 1종의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검사 도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각 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2, 3학년용 학습 역량 검사는 학생의 학습 역량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검사를 통해 학생의 인지 능력 측면에서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초등 4, 6학년용 학습 역량 검사는 학생의 인지적 학습 능력 중 어휘력, 수리력, 기억력 측면에서 학습 역량과 학습 어려움의 요소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역량 검사 1은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의 어려움을 인지적 측면에서 다루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교사는 인지적 학습 영역인 어휘력, 수리력, 기억력 측면에서 학생이 겪는 학습 어려움에 대한 원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역량 검사 2는 학생이 수행해야 할 학습에 대한 학습 동기, 학생이 가지고 있는 통제 능력의 측면, 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학습 전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저해 요인 검사는 초등 4,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찾아보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교사는 인지, 동기, 행동, 환경적 측면에서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이 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 유형 검사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중등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 조절 능력, 학습 행동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학생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학습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서행동환경검사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중등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서적 측면인 학습 의지, 분노, 불안, 행동적 측면인 학습 관리, 행동 조절, 환경적 측면인 가정, 교우관계, 교사 지지 요소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도를 수업 생활 적응, 교사 적응, 친구 적응 측면에서 평가하여 생활 지도나 학습 지도 장면에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 검사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 학습 수행을 위한 인지, 동기,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진단하실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를 장기간 관리하고 추적하면 그 학생의 부진 원인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준 학생과 송영원 학생을 보면 진단검사 결과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송영원 학생을 보면 수학의 경우 2년 정도 지도할 때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3년 정도 지도를 하자 학습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흡한 선수학습 요소를 보정해 주니까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웅 학생의 경우 3년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3년간 정규 수업 시간에 1수업 2교사제, 보충지도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부분 쪽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영호 학생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를 보면 최초에 4개, 6개 맞은 걸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7개 이상 나오는데 반해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집중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두 번째 진단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독증을 의심하고 난독증 검사를 실시해서 현재는 난독증 치료를 받고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안영은 학생은 4학년 학생인데 최초 진단검사에서 23개를 맞았는데 이 정도 점수는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12월 진단검사 시 14개를 맞았고 다음해 3월에 실시한 진단검사에서도 15개를 맞았다는 것은 3학년 1, 2학기에 학습 결손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학습 결손이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과 소통을 해보니 이 당시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아이 케어가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아이도 어머님이 아프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2020년에 진단검사 후 가정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서 미충족된 선수학습 기능에 대해 학습을 시켰더니 지금은 다시 우수한 학업 성취도로 복귀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기에 학습 결손이 발견되었고 빠르게 처치하였으며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빨리 복귀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의 진단검사 또는 학습 이력을 장기간 누적해서 추적 및 관리하면 이 친구가 어느 시점에서 결손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부진에 의해 결손이 일어났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꾹꾹 진단 검사를 가지고 다양한 검사들을 실시했고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진단 검사로 학습 이력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두드림학교 대상 학생이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위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 전학년에 걸쳐서 보이시는 표 같은 검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검사에서 진단되지 않더라도 B라는 검사에서는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학습 지원, 정서 지원, 행동 지원, 가정 지원,
기타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기초학력 미달이 지속되면서 2가지 이상의 학습 부진 원인에서 위험 학생으로 판별된 학생들을 분류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장기간 학생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했다면 그 교사의 판단이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한 달 남짓 지내보고 학생을 판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방금 설명드린 꾹꾹 사이트와 장기간의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 두드림학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은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울 동안 다른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다른 아이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 간극을 그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학습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재진도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드림학교 운영을 통해 학습 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학습 결손으로 판별된 학습 요소의 보정과 재진도 학습을 통해 학습 결손을 막아야 합니다. 학습 결손을 보정하는 것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 사이트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일한 출발선에 서서 동일한 도착선에 들어가는 것,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기초학력을 갖추는 것, 모든 교사들의 소망이겠죠. 그러려면 단일 기초학력 사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드림학교를 아무리 잘 운영해도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업 내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재진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고 결손난 부분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 사이트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또 학교 안에서는 수업의 부분에서 학생의 복합적 부진 원인을 제거하고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며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학습 클리닉 의뢰를 통해 문제 해결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촘촘하고 중복된 학습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결국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사업도 그렇습니다.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학습 클리닉, 1수업 2교사제 등 훌륭한 사업들이 각각 따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 모든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함께 운영해 주시는 것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